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산화탄의 열분의 특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때 유동화가스를 갖다가 무엇을 쓰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서론, 그 다음에 유동치 열분의 결과인데 질소에 의한 것, 그 다음에 CO2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열분의 가스가 되면은 이 열분의 가스를 재순환시켜가지고 그때의 그 열분의 특성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외국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석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석유 유가 이제 상승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IGCC를 비롯해서 몇 개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석탄 에너지가 일단 30% 이상의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성장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를 갖다가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캡처의 시퀘스트레이션, 아까 CCS라고 하시는 이런 부분하고 석탄에서부터의 수소, 그다음에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관련된 것과 실체된 IGC 관련된 그런 절충에서 다양한 에너지 소스를 갖다 얻는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가스화나 연소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런 대형화에 밀려가지고 열분해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분에 관련돼서 연구가 됐던 게 1승비대 설치에 대해서 2세대 PFBC나 열분에 의한 어떤 그런 토필 컴버스터를 위해서 PSD 카보나이드가 있고 힙스 카보나이드, 일본에서 진행되는데 코프로나 멀티퍼포스 콜 컨버전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열분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 이쪽에서는 이 열분해를 통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의 성분을 갖다 얻겠다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석탄 중에는 무이스처 볼라타일 메타카보네시 이렇게 공업 분석치에 의해서 이 성분들을 갖다가 파워플랜트 연소에 의해 가지고 연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에너지, 가스터빈, 스팀터빈들을 얻고 애쉬를 폐기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IGCC에 의해서는 이 콜을 전부 다 가스화를 한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가스터빈을 돌리거나 아니면 피셔트롭시 오일을 생산하거나 메탄이나 DN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콜 카보나이드 파이로라이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주로 이 열분에서 생성되는 CO, 수소, 메탄, CO2들을 그대로 나오는 그 오일, 가스 성분을 갖다 얻고 오일과 타르 성분을 그대로 넣고 차를 갖다가 얻고 여기서 이제 가스는 가스 상태로 그 성분을 갖다 이제 얻는 거고, 그 다음에 BTX와 오일 자체를 갖다 프로덕트로 얻고 여기서 생성된 차를 연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열과 에너지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고유가 시대에서 사실 가스나 오일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데 어쨌든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연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가스와 오일을 한 30%만을 이걸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에너지의 고부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발표를 하다 보면 열분해와 가스와의 차이점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분류한 방법으로 제품의 타켓이 가스, 오일, 차를 이렇게 각각의 그 타켓이 되겠습니다. 가스화에서는 CO하고 H2가 주로 생산물이 되겠고 여기에서부터 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DL이나 수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용량은 열분해는 소용량, 산업용 정도에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데 일단 가스화로 하게 되면은 대용량 아니면 발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되거든요. 온도 조건도 한 400도에서부터 950도 정도까지 좀 저온에 비해서 가스화는 아무래도 850도에서 1200도씩 아니면 이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되겠고, 압력도 심지어는 상압에서부터 저압 10기압 이내에 가능한데 가스화는 좀 더 반응 효과를 생산시키는 30기압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점은 캐리어 가스로 주로 이너트 가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소를 통해 가지고 좀 가스 생성량 늘리거나 CO2나 스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스화에서는 이 자체에 이제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를 갖다 일부 공급하고 그다음에 스팀을 집어넣어가지고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을 통해서 CO나 H2 가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스를 갖다 집어넣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온 보안이기 때문에 가스화는 가격 장치가 이제 고가가 되겠고 열분의 양체는 적하고 현재 국내 기술도 이제
상압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스와는 아무래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의 그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열 공급 방식을 갖다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된 차량은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 연소시켜가지고 이쪽 열분에 필요한 열을 갖다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연소기에서 샌드를 갖다가 열매체를 사용하는데 이 샌드를 갖다가 차를 연소기에 이제 공급해가지고 열분해를 시키고 열분해에서 유독물질하고 이제 차르가 생성되는데 연소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분해 가스의 발열량을 이제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현재 방법으로는 열분에 생성된 가스를 갖다 다시 유동화 가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너트 가스인 질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발열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다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그 차를 갖다가 연소를 시키는데 이때 연소를 갖다가 옵시피얼 컨버스천을 시키게 되면은 순수한 CO2만 생성됩니다. 이 CO2의 고온의 CO2를 갖다가 바로 유동화 가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면 어떤 식의 열분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조건은 선악탄으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피스카본이 86.2%라는 볼라타일메탄 한 16.57%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자크기는 1ml 언더로 사용했고 온도는 400도에서 추가했고 압력은 현재 1기압하고 2기압에서만 시행을 했고 열분의 가스는 질소, CO2, 그다음에 열분의 가스를 갖다가 재순환시키는 방법 폴피드 레트는 4kg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제 후에 필터 펄싱 에어를 갖다가 펄싱 플루드를 질소를 사용했었는데 제가 갖다 CO2로 한번 바꿔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영향을 실험을 하게 돼가지고 좀 실험 조건을 갖다가 인프로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장치 부위전과 같이 전체 이쪽 이쪽 부분이 혹시 유동 연분의 반응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히터로 이제 여기 원하는 온도까지 형성하게 되겠고 이쪽 부분이 세라믹 메탈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펄싱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압력을 좀 호출을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압력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석탄 공급 부분인데 별들을 통해가지고 석탄을 이 안에 호포 안에 주입할 때 별들을 통해가지고 이 안에 주입하게 되고 하부적으로 차를 갖다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차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600도씨에서 질소를 열분해한 실험을 갖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열분을 하게 되면은 수소가 한 2% 미만, 그 다음에 뭐 CO하고 메탄이 거의 2%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질소를 열분했는데 좀 실험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 중간에 CO2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CO2하고 질소 실험을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 이때 보면은 CO의 함량이 이제 갑자기 역전이 되는 것을 보이는 걸 보고 메탄은 거의 그대로가 있는데 수소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700도의 실험인데요. 700도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소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서 유동화의 절대량, 이 필요한 양이 작기 때문에 약간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매스 밸런스를 세워보면 한 2배 이상의 그 가스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 발생량도 2%, 메탄도 6.5%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CO2로 저희들이 그 열분의 가스를 바꿔줬을 때 보면은 CO가 상당히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DA 실험에서도 보면 CO2로 그 TDA 실험할 때 상당히 많은 CO2 열분의 이후에 그 차로와 반응하는 것을 갖다 TDA 커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차로와 CO2에 의해서 많은 양의 CO가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외에 수소가 이제 다른 반응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800도씨에서 이제 질소에 의한 그 열분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16% 이상의 그 수소 농도를 보여주고 있고 CO도 한 반절 정도, 그다음에 메탄이 한 3.몇 %, 그다음에 CO2가 아주 소량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도의 실험에서도 뭐 약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거꾸로 900도일 때 이제 CO2를 갖다 이제 구분했을 텐데, 그때 보면은 CO의 농도가 거의 55% 이상의 고농도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CO2 한 30%, 수소는 한 10% 좀 안 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보면은 CO2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질소에 의한 파이브리시스를 했을 때 수소와 CO 같은 게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메탄하고 CO2는 거의 생성하다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그 아스펜에서 그 스테디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한 조건하고 이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 증가하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빨리 예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메탄이나 CO2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저희들 실험에서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걸 보였었는데, 경향 자체는 좀 유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제 콜피드레이트를 이제 증가시켰을 때, 콜피드레이트가 이제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력을 갖다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거의 유동화 속도가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희석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열분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갖다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1기압에서 2기압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CO의 발생량도 감소하고, 수소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로 실험했을 때도 1기압인 경우와 2기압으로 실험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장점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O2를 가지고 이제 열분해를 했을 텐데, CO2로 열분해를 할 경우에는 유동화 속도가 질소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 높기 때문에 희석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 퍼센트가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보다는 좀 낮는데, 일단 400도에서는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 양이 미미하게 분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수소가 CO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메탄도 CO의 반전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도에 보면은 수소와 CO의 농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CO의 발생량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600도 부분 아까 앞에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 CO2인 경우에는 700도 이상 되면은 CO와 수소의 그 농도가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CO2가 폭탄에 있는 차하고 반응을 함으로써 CO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도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의 58% 이상, CO2는 30 몇 프로, 32, 3% 정도로 아주 고열 발열량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CO2에 의한 열분에 의해서 거의 한 2000 이상의 그 발열량을 갖다가 이거 갖다 이제 CO2 열분에 했을 때 온도에 대한 커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CO가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CO2는 반응에 참여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의 양은 약간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고, 메탄은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스펜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결과의 경향성을 갖다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CO2는 감소하고, CO는 증가하고, 수소가 약간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온도가 상당히 빨리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레지던스 타임에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되니까, 만약 그게 연구를 하려면 좀 더 다이나믹 시뮬레이터가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그 파이로릭 가스를 갖다가 다시 재순환 시켰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질소를 재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점점점 그 농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그 메탄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그 어떤 현상이 달라질 거고, 또 하나는 이 수소가 들어가면서 이 수소와 그 CO, 석탄하고의 이제 반응, 이런 것에 의해서 온도와 이 합적인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썸메이션을 하면 한 70이 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백펄스로, 지수로 백펄스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성된 양은 작은데, 백펄스하는 양은 이제 일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재순환되면서 그
전체 양이 약간 줄은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면서 백펄스를 갖다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CO2로 백펄스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 양은 뭐 50, 한 3~4%가 됐는데,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백펄스를 하는 순간에 이 CO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수소나 뭐 메탄의 양은 이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메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CO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열량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4,000 이상의 발열량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700도에서의 실험입니다. 메탄은 이제 점점 줄고, CO가 약간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개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웃가스의 그 가스 플로우를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매스 밸런스를 잡는데, 처음에 질소나 CO2를 했을 때는 그 매스 밸런스를 잡는 게 농도부터 쉽게 가능한데, 이 자체를 갖다 재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그 농도 분석을 통해서 그 매스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 플로우를 가는데, 그게 뭐 작동이 조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일정량의 질소를 갖다가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서부터 저희들이 이게 얼마가 나오냐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질소만 집어넣었을 때고, 여기서는 질소를 일정량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가스 플로우 레이트의 이 가스의 생성량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물론 많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한 양이 이제 적었을 때와 많았을 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이 답을 갖다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탈벽도시는 엔투를 백퍼시기 했을 때입니다. CO2로 하지 않고, 최근에 백퍼스가 바꿨기 때문에 몇 개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소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메탄이 굉장히 낮게 됐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메탄의 농도는 굉장히 감소를 하고, 수소의 양이 굉장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소 농도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도씨의 이제 시점인데, 이제 이 커브를 보면 이제 백퍼스를 CO2로 했다는 것 같아요. 전체 수소 농도가 50% 이상, 그 다음에 CO가 30%, 그 다음에 CO2는 거의 한 2~3%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메탄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려보면 약간의 메탄인 경우에는 맥시멈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 수소는 계속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고, CO도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고, CO2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들이 아스펜 플러스로 모사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값이 좀 일찍 나타나긴 하지만 수소 농도가 거의 60% 중반대로 보여주고 있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 이제 표로 이제 대충 보여줬는데, CO2, 질소, 그 다음에 열분의 가스 갖다 재순환시키는 사이를 보여주는데, CO2를 했을 때는 800도, 900도일 때 보면 상당히 수소 농도, CO 농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900도인 경우에는 2000 정도의 발열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자체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 열분의 가스를 갖다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차르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분의 생성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질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소 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발열량은 너무 1000 이하여가지고 이 자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프로세싱을 해야만 하는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열분의 가스를 재순환할 경우는 생성량은 적더라도 일단 생성되는 양 자체가 전부 다 2000, 4000, 4000, 3500, 3400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발열량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농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800, 900도일 때 보면은 CO2가 6.3% 미만, 6% 미만, 그 다음에 질소 베이스 질소를 보면 상당히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가스를 갖다 부수 처리 없이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재순환시키게 되면 이제 수소에 의한 열분해, CO에 의한 열분해, CO2에 의한 열분해, 메탄에 의한 열분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이제 윌슨빌에 적용되고 있는 히스테인 경우에는 굉장히 연료가 닿습니다. 이걸 가지고 토킹 컨버스트의 연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자체의 앞으로 가스 재순환이나 CO2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끝났나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층 열분에서 질소를 열분했을 때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수소하고 CO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CO2나 메탄에 대한 상당히 미미했는데,
CO2 열분에 있는 경우에는 CO 농도가 수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900kg 이상에서는 저희들이 유용한 그 가스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열분을 갖다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온도가 한 600도 이상 지점부터 온도가 증가하에 따라서 CO2하고 촬영을 가능했고 CO2로 전환이 됐습니다. 생성가스의 배열량이 한 2,000kcal 노멀로드를 얻었습니다. 열분의 가스를 갖다가 재순환시켜서 열분했을 때는 생성가스 배열량이 2,600에서 한 8,300 정도를 얻을 수 있었고 필터로 펄스를 갖다가 CO2를 했을 경우에는 더 높은 발열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